4월 7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일요일인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이 개헌입니다. 헌법 개정. 헌법 개정이 무게가 실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개헌에 집중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많은 유력한 정치인들, 대선 후보들 모두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지금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정도입니다. 굉장히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개헌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된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없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87년 헌법 체제, 이 87년 헌법 체제가 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가능하게 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대통령 권력도 물론이고 국회의 권력도 분산시켜야 한다. 협치와 협력에는 부족했다. 87년 당시에 YSDJ, 이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이렇게 헌법 권력 구조를 만들면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개월 안에,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이야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개헌의 시기 부분이었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한꺼번에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번 이 2개월의 조기 대선 이 기간을 놓칠 수가 없다. 권력 구조 개편만 개헌을 해서 6월 3일 있을 조기 대선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3분의 2로 통과해야 합니다. 200석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많은 헌법 개정 다른 내용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단계적 개헌을 하자. 그 다음 권력 구조입니다. 4년 중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임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여야가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면 협의를 통해서 좀 바꾸어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4년 중임제 개헌을 단계적으로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재명은 반대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홍준표는 일단 좀 소극적입니다. 왜 이러냐? 우원식이 어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등은 과거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 개헌을 하는데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하자. 3년으로 해서 다음 2028년에 있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맞추자. 이게 달라서 언제나 문제가 생겼다. 서로 이 행정부와 국회에 이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 언제나 문제가 있어 왔다. 이걸 총선과 대선을 하루에 치르도록 하는 이걸 시기를 맞추자. 3년 임기 단축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연을 비롯해서 김경수 등 모두 김부겸 개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반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개헌의 압력에 떠밀려서 자기 혼자 반대하기는 힘드니까 개헌을 하긴 하겠다. 그런데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다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임기 단축을 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이제 4년 중임제 개헌 이걸 시행하도록 하자. 결국은 핵심은 자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만 반대를 하고 거의 대부분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들 대부분도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개월 남았으니까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우원식이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겁니다. 우원식은 또 이재명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개헌 화두를 던진 겁니다. 불이 확 붙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뭐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임기에 복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이 붙지 못하다가 우원식이 어제 이 개헌 화두를 던지면서 어차피 조기 대선이 있으면 화두는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하나의 화두는 개헌이었습니다. 이 개헌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재명 또 친명이라고 하는 어제 우원식에 대해서 뭐 갖은 비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우원식이 던진 겁니다. 핵심은 3년,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할 것이냐, 5년으로 그대로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아마 이재명도 9일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고 출마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5년 임기를 그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4년 중임으로 가자. 이걸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헌의 효과가 많이 반감됩니다. 2028년 총선과 이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켜야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건 그동안 뭐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정국에서도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게 국회와 대통령 권력이 무제한 충돌을 할 때 국회의 이 줄 탄핵,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에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거기에 비상계엄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줄 탄핵도 뭐 정말 큰 문제였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있었는데 꼭 비상계엄이어야 했느냐.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든지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정치적인 뭐 협치 방안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답을 찾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어 있고 준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2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지금 이재명과 친명들이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임기 단축 3년도 안 되고 또 이 조기 대선에서 계속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을 물고 늘어지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데 유리한데 굳이 개헌을 이야기하겠느냐. 이게 목적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국면을 완전히 탄핵 정국에서 개헌 정국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개헌 정국으로 가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후유증, 뭐 당의 분열 이런 것들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만 제외하고 모두가 개헌으로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반 이재명으로 연대할 수 있는 이 고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 개헌을 입에 올리기도 싫고 특히 3년 임기 단축 개헌은 생각지도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권영세 위원장이 이 개헌에 자기도 찬성을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이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찬성을 하고 3년 임기 단축 개헌, 이 단계별 개헌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3년 임기 단축을 하는 것이 개헌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겁니다. 여기에 국면도 전환이 되고 이재명은 절대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완전히 포위하고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그 고리, 그건 개헌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홍준표가 좀 소극적이긴 한데 홍준표도 적극 찬성을 해서 모두 이재명을 포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완전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원식이 적절한 기회에, 우원식도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어제 이 발표를 하면서 개헌이 불이 붙었다.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개헌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이재명은 결코 이재명 혼자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덧붙여서 어제 우원식이 이 국민투표법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기 대선이지만 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도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법도 손질을 해야 되면 이게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 개헌 이걸 같이 하는 것을 위해서 국민투표법도 좀 손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선거법도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 우파의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 지금 선거제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전투표제입니다. 이 사전투표제는 지난해에도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제는 없애자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지금 투표의 공정성,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방안. 그래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있으면 이건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방안을 국민의힘에서 이 카드로 들고 나갈 수도 있다. 물론 협상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굳이 두 달 만에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여기에도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투표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선거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길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반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반기는 정도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이 대선 국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 탄핵 국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이재명을 포위하고, 지금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길이고 그게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반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부분에 모든 이 합리적인 국민들, 보수파의 국민들의 이 여론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